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 동네에도 김밥 천국 하나쯤은 있더라. 그만큼 익숙하고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간판. 그런데 이 이름 누가 만든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오늘은 브랜드 같지만 사실 브랜드가 아닌 한국 외식사의 가장 기묘한 이름, 김밥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5년 인천 주안동 한 남자가 조용히 작은 가게의 문을 엽니다. 이름은 김밥 천국, 창업자 유인철. 그는 한 줄에 단돈 1,000원짜리 김밥을 내놓습니다. 어차피 싸게 파는 거 그냥 김밥만 팔지 말자. 그는 김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김밥, 라면, 떡볶이, 제육덮밥, 우동, 학생도, 직장인도 누구든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올인원 분식집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료를 공장에서 받는 대신 매장에서 직접 손질해 신선도를 높였고 회전율을 높여 박리담의 구조를 구축합니다. 그가 만든 건 기획형 김밥집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김밥은 외식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나 분식집에서 싸게 먹는 간식이었죠. 하지만 김밥 천국은 이 인식을 바꾸는데요. 김밥도 외식이 될 수 있다. 그가 보여준 건 분식의 외식화였고 한국인의 한 끼 식사에 딱 맞는 모델이었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싸고 빠르고 다양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김밥 천국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죠. 여러분이 만약 IMF 시절 창업을 고민하던 사람이었다면 이런 김밥 천국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나도 하면 되겠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흐름을 본 수많은 이들이 실제로 김밥 천국을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가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왜 김밥 천국 간판은 가게마다 전부 다를까요? 어디는 노란색, 어디는 빨간색, 폰트도 다르고 로고도 제각각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에 상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1998년 창업자 유 대표는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절합니다. 김밥을 즐길 수 있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너무 보편적이라는 이유였죠. 즉,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기술적 표장이란 뭘까요? 상품의 효능, 용도, 가격, 형태, 방식 등을 듣자마자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문구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도록 상표 등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라면, 시원한 에어컨, 싼 김밥 이런 표현은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하니까요. 나라, 마을, 월드, 천국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밥 천국은 누구든 쓸 수 있는 이름이 되어버렸고 간판만 바꾸면은 누구나 김밥천국 사장님이 될 수 있던 거죠. 그런데 똑같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도 상표 등록에 성공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바로 알바천국인데요. 처음엔 이 브랜드도 특허청에서 거절당했죠. 하지만 운영사인 미디어 윌네트웍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허 심판원, 특허 법원, 대법원까지 무려 3단계에 걸친 소송을 진행했고요. 결국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바천국은 고유한 식별력이 있다. 그 결과 알바천국은 상표 등록에 최종 성공합니다. 같은 천국이라는 단어라도 법적 해석과 전략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김밥천국은 그렇게 브랜드가 아닌 누구나 차릴 수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브랜드는 지키지 못했지만 시스템만큼은 지킬 수 있다고 본 것이죠. 2001년 그는 김밥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가맹 사업에 나섭니다. 초기에는 직영점을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곧 전국 단위로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요. 메뉴는 표준화된 매뉴얼로 관리했고 조리 방식은 간소화되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죠. 창업 비용은 낮고 조리사는 따로 필요 없으며 회전율은 빠르고 고객층은 넓었습니다. 이 모델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밥천국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 프랜차이즈라는 인식을 만들었고 이 점이 바로 폭발적인 확장을 가능케 한 핵심 동력이 되었죠. 여기에 더해 김밥천국의 진짜 경쟁력은 소비자의 생활 속으로 파고든 전략에 있었는데요. 혼자 와도 여럿이 와도 누구나 부담 없이 분식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입지 선정이 탁월했죠. 학교 앞, 지하철역 근처, 상가 밀집 지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매장을 집중 배치하며 2000년대 초반 김밥천국은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간판이 되었고 2010년경엔 전국 점포 수가 약 600개에 달하며 정점을 찍습니다. 이 시기 김밥천국은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 김밥 프랜차이즈라는 하나의 장르로까지 인식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같은 시대에 전국 양대 분식 체인으로 손꼽히던 또 하나의 브랜드가 바로 압구정 김밥인데요. 1990년대 중반 프리미엄 이미지를 앞세우고 방송인 이경규 씨가 광고 모델로 등장하며 대중적 인기를 끌었죠.
전국에 8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김밥 천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다양한 메뉴, 눈에 띄는 간판, 빠른 서비스로 강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브랜드 관리의 한계와 유사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해 쇠퇴했고요. 현재는 일부 매장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밥 천국도 상황이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간판만 같을 뿐 매장마다 맛도 서비스도 가격도 들쭉날쭉했죠. 복불복 분식집이라는 소비자 인식이 퍼지면서 김밥 천국의 브랜드 신뢰도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적 한계는 결국 본사 경영에도 큰 부담이 됐고요. 2013년 창업자 유 대표는 보유 지분을 모두 정리하며 경영에서 손을 떼죠. 그가 세운 김밥 만드는 사람들은 이후 정담은 김밥 천국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 길을 모색했지만 몰락의 조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본사 시스템이 부재한 김밥 천국에서는 위생은 점주의 양심에 달려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결국 이런 문제들은 언론 보도와 소비자 고발로 이어졌고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 전체가 신뢰가 아닌 불신의 상징으로 바뀌어갑니다. 김밥 천국이 처음 주목받았던 건 단연 착한 가격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김밥 한 줄이 4,500원, 심지어 5,000원을 넘는 매장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 상승은 어느 외식 브랜드든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성비 분식이라는 이미지와 실제 마주하게 되는 가격표 사이의 괴리입니다. 부담 없는 한 끼를 기대하며 들어선 김밥 천국에서 웬만한 한식당 못지않은 가격을 마주한 소비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묻습니다. 왜 굳이 김밥 천국이어야 하죠? 실제로 현재 특허청에는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14건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한 건만 출원 중인 상태입니다. 그만큼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을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사업자들이 각자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도 전통성을 이어받았다고 평가받는 브랜드가 바로 정담은 김밥 천국입니다. 이 브랜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매장 수가 287개에서 285개 사이를 오가며 좀처럼 300개를 넘기지 못한 채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단 한 곳도 직영점이 없고 모두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본사의 통제력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죠. 그리고 현재는 상위권 김밥 브랜드와의 격차가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김간의 김밥과 고복민 김밥은 각각 393억 원, 348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리며 김밥 업계의 상위권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바르다김 선생, 얌샘김밥, 마녀김밥 역시 모두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김밥 천국의 현실은 정반대인데요. 본사 기준 연 매출이 고작 2억 3천만 원, 업계 선두 브랜드와 무려 최대 170배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한때 전국 600여 개 매장을 자랑하던 국민 분식 프랜차이즈였지만 상표권 부재와 수익성 악화, 본사 매출 부진, 가맹점 이탈이 겹치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285개였던 점포수는 불과 2년 만에 92개로 감소하며 193개 매장이 사라지는 뼈아픈 기록을 남겼고요. 이대로라면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조차 시장에서 잊혀질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담은 김밥 천국은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를 새롭게 단장하고 오래된 간판을 교체하며 미미한 변화를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외식 시장의 위기는 비단 김밥 천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분식업 전반이 구조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쌀 소비 감소와 탄수화물, 기피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고요.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밥이나 떡볶이 같은 분식류에 대한 소비가 점차 줄고 있죠. 여기에 인건비 상승, 원재료비 인상, 그리고 배달 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버티기엔 너무도 힘겨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편의점 도시락과 샐러드 전문점, 밀키트, 배달 간편식 등 저가 고효율 식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예전처럼 김밥 한 줄이면 충분한 시대는 점점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으로 남아있는데요. 한국인이 만든 가장 대중적인 외식 브랜드 중 하나로 누구나 한 번쯤은 김밥 천국에서 식사해본 기억을 갖고 있을 만큼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밥이라는 메뉴 자체는 지금도 K푸드의 대표 아이템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냉동김밥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30여 개국 이상에 수출되며 꾸준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건강과 간편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메뉴로 자리 잡고 있죠. 김밥은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식재료를 담을 수 있어
높은 유연성과 확장성, 그리고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문화적 경험의 일부로 풀어내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김밥 만들기 체험 클래스나 김밥을 중심으로 한 푸드 페스티벌, 분식 문화를 주제로 한 복합 문화 공간 등이 생겨나고요. 김밥을 콘텐츠화하고 문화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죠. 김밥 천국,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한 한국 외식 문화의 상징이자 우리 모두의 추억 속 한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상징이 복불복이라는 불신의 대명사로 남게 된다면 그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한 건 김밥 천국은 브랜드가 아니면서도 브랜드처럼 작동했던 아주 독특한 외식 실험이었는데요. 이 실험이 남긴 성과와 한계는 오늘날의 프랜차이즈에게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연 김밥 천국은 이 이례적인 구조를 넘어 다시 하나의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요즘 김밥 천국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매장은 어땠는지, 예전과 뭐가 달랐는지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의 다음 콘텐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